역대 정부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하면 그냥 집값이 뛰었습니다. 100%. 지금 급판입니다. 그리고 조성원가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성원가제가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이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택지비가 100원이고 건축비가 100원이에요. 택지비라는 게 보상한 돈이죠. 그리고 뭐 기반시설비 이런 거 뭐 용지구 조성하고 이런 거 다 100원 들었고 건축비가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00원이잖아요. 분양가가. 그럼 여기다 10% 붙이면 220원이나 240원, 20% 이렇게 팔 수 있죠? 이럴 때 시세는 얼마냐면 거의 400~500원이에요. 100%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질문은 진보 정권이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어떤 속설도 좀 포함된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된 속설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정부 때 4년 동안 집값 내렸습니다. 내리다가 4년 차에 올랐습니다. 그거 올랐다고 할 수 없죠. 그럼 김대중도 진보 정권이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는 전체적으로 올랐죠, 결론은.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3번 중에 30%가 아닌 거고 60%는 진보 정권 때 오른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진보 정권 때 오른다고 얘기할 수 없죠.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권 때 박근혜 때 올랐나요, 내렸나요? 엄청 올랐죠. 근데 그 전 정부는 어땠어요? MB 때 또 내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클입니다. 경제 사이클. MB 때 왜 내렸죠? 보수인데? 그리고 박근혜 때 왜 올랐죠? 김대중 때 왜 내리고? 안 맞잖아요.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 이것도 기대기들이 만든 겁니다. 접어두고. 그건 근거 없는 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이번 정부는 나름 진보라고 하는데 리더는 진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진정한 보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보수는 원칙주의자거든요. 원칙은 뭐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럼 답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걸 예를 들어서 회사나 가정이라고 칠게요. 회사가 사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이 농땡이 치면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집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들이 뭐 딸들이 사고 치면 왜 잘 될까요? 정부도 똑같은 조직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조직을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초기잖아요. 이제 대통령 바뀐 지 한 달, 2달이 돼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올해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답이 답인 것 같아요.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집값 오르는 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공약집에 써 있습니다. 공약집에 고분양가를 낮추는 게 공약집에 써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은 행정 부분에서의 실행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실행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LH가 국민 세금으로 토지 보상하라고 공공택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건설한테 팔아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LH가 직접 하청을 주면 분양가가 낮아지죠. 그게 일단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제가 우회적인 답변이에요. 아, 정부의 의도와 전략은 그쪽 방향이구나. 그런데 중간에 실무부처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의 수박들이 방해작전을 펼칠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슬기롭게 이 정부 리더들이 가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그쪽에 있구나라는 게 판단될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분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엊그제. 그럼 발표했으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대로 하는 게 수순이에요. 그러면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부의 색깔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리고 일부 가신들이 물가 상승률만큼은 집값이 못 올라가게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신들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면 낮춰야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의견이 100%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냐에 따라서 아들, 딸도 따라오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의 방향은 말씀드렸던 맛보기란 단어와 공약에 나온 분양가, 고분양가 문제 해결 뭐 이런 방향, 이걸 생각해 보시면 방향성이 좀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그나마 그동안의 정부와 달리 기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액션만 집값 낮춘다 그러지 뒤로는 다 펑크 났습니다. 이번 정부도 펑크가 날 수 있겠지만 그나마 리더가 좀 더 실행력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습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성원가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부동산 안정됩니다. 바로 쓸데없는 뭐 사이드 정책 필요 없고
기본적인 정책하고 두 가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거 하는 리더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원까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또 아이러니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세미나나 기사들이 종종 나와요. 이거 기득권 카르텔의 작업입니다. 절대 이번 정부 당하시면 안 됩니다. 관료들의 플레이가 시작됐고 조심하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뭐 1억인 집을 2억을 받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원가가 1억인데 10% 남기면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남죠. 근데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한 15% 올릴 수 있잖아요. 수익이. 볼륨이 크잖아요. 그 적정 마진을 붙여주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대신에 뭘 해요? 나라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서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하든지 돈 갖고 다 못합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정부는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왜 이득은 다 누리려고 그러고 손해는 안 보려고 하죠, 건설사가. 국민은 계속 손해봐야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벌 만큼만 벌으라 이거예요.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요새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주택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릴 일이 없고, 역대 정부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하면 그냥 집값이 뛰었습니다. 100%. 지금 급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성원가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성원가제가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이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택지비가 100원이고 건축비가 100원이에요. 택지비라는 게 보상한 돈이죠. 그리고 뭐 기반시설비 이런 거 뭐 용지 조성하고 이런 거 다 100원 들었고, 건축비가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00원이잖아요. 분양가가. 그럼 여기다 10% 붙이면 220원이나 240원, 20% 이렇게 팔 수 있죠? 이럴 때 시세는 얼마냐면 거의 400~500원이에요. 100%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포함되거나 이런 용지를 포함된 데를 신도시로 묶어서 토지 보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 금액의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절반 수준에 나오게 돼 있어요. 비싸요, 60%. 근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플레이를 바꾸냐면, 박근혜 정부 때 가격이 너무 내려가니까 그때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한다고 바꿉니다. 어떻게? 주변 시세의 감정가의 70에서 90%로 바꿔요. 그러면 이거 널뛰기잖아요. 90%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집이 10억인데 9억이래요. 1억 싼데 여긴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여기는 3, 4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별 장점이 안 보이잖아요. 주택시장에 뭐가 안정이 되죠? 그럼 여기서 70% 분양하면 어떻게 되죠? 10억인데 7억이래요. 기다리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시장에 있는 수요가 줄잖아요. 대체 수요 분산.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면 이거 사도 되고 이거 사도 되고 선택폭이 넓어지고 주택가격은 안정되잖아요. 그게 조성원가제예요. 분양가 상한제.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세제 혜택, 장기특별공제 이거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 너무 과도해요. 세금의 80%를 감면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동산에만 유독 우리나라는 관대한가요? 그것도 그 대상은 누구예요? 주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1번은 말씀드린 두 가지고,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1억짜리 주택이 10개가 있는 사람 세금이 30억짜리 있는 사람보다 세금이 더 비싸요. 이것도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